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개인 가운데 한 명이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네, 이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되게 됐는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다른 현상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첫 소식으로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오늘부터 새로 맺거나 갱신하기로 한 전월세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모든 곳이, 다른 곳은 군 단위를 뺀 모든 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포함됩니다.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내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혹은 공인중개사처럼 위임을 받은 대리인 가운데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을 5월 31일까지 한 경우엔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음 계약 때까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속였을 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내년 5월까지 1년간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11월쯤부터 전월세 신고 정보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임대료 증감률 등이 대표적인데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입자들이 적절한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바람에 갱신 청구권을 못 쓰고 나간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사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살던 집의 확정 일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에선 조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대료 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처럼 오히려 전월세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격도 여전히 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도까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물건 부족이 좀 심화되는 곳이 나타나거나 아파트 중심의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2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의 접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1차 접종이라도 끝마친 사람은 오늘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선착순 사전 예약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에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회 분량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등 군 예비 전력이 주로 접종하게 됩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국내로 들어올 얀센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중 희망자입니다. 얀센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발생이 굉장히 드물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고요.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접종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예비군 53만여 명과 민방위 대원 304만 명, 국방 외교 관련자 등 모두 370만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들어올 얀센 백신이 101만여 회분이고 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3.6명당 1명꼴로 맞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 외교부 공무원 등이 포함되고 군인 가족과 군부대 청소나 시설관리 직원 등 부대를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민간인들도 해당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같은 공간을 쓰는 구성원들로 접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험지 제외공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귀국시켜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상자 모두가 맞을 물량은 안 되는 만큼 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민간 접종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신 수송은 공군 수송기가 담당합니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수요일 날 가서 토요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30세 미만 장병 40여만 명은 이달 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호수 검찰총장은 2년 동안의 임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의 회의 경과를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회의 시작 3분 만에 채택됐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고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고 2차 시한이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33명입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33번째 청문 경과 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사건을 맡게 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번 주 후반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구검장과 지검장급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폭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4일에 표명했습니다. 배 원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들어 김호수 총장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인서 수원고검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4일에 표명했습니다. 오 고검장은 그동안 김학의 불법 출근 관련 사건을 사실상 지휘해왔는데 사건 관련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4일을 표명한 조 고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라고 당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4일에 표명했고 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도 공석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모두 12자리입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한 만큼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은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스타 항공의 새 주인이 이달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과 하림 등이 인수전에 참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주 뒤에 매각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포함한 평가 항목 등을 토대로 최종 인수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쌍방울그룹과 하림그룹, 사모펀드 운용사 등입니다. 크레인과 특장차를 제작하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은 그룹 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벌크선사 펜오션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일주일간의 예비 실사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본입차를 진행합니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은 이때까지 인수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입찰 금액이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 중견기업을 인수 예정자로 확보한 이스타항공은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본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게 됩니다. 인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내선 운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다만 2천여억 원에 달하는 채무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불황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스타항공의 기업 이미지가 하락한 점도 인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열린 환경회의 P4G 녹색미래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서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는 참가국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환경단체들에서는 당장의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용적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 민관 협력을 위한 행동 의지가 담긴 서울 선언문은 P4G에 참가한 나라 중 38개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녹색 회복은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꼽혔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상황이나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 집단을 고려해 공정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과 함께 해양 오염도 공동 노력이 필요한 환경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토론에 나선 정상들은 사회 경제 구조 전반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n incredible economic opportunity. This will be the energy market, the transition market represents the largest market the world has ever known. 새로운 기술 개발에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과 약속이 공유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대응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절박한 상황을 당장 바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고위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 덴마크 정보 감시망을 이용했다는 보도인데 유럽 정상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이 2012년부터 2년간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고 덴마크 국영라디오 DR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덴마크 정보당국의 도움을 얻어 해저 케이블에 접속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앱 사용까지 엿봤다는 겁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고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이 도감청은 두남메르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2013년 6월 미 정보당국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가 메르켈 총리 등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수집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그 이후에도 미국은 전화도감청을 한동안 계속한 셈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e n'est pas acceptable entre alliés, de manière très claire. Ça l'est encore moins entre alliés et partenaires européens. Et donc je suis attaché aux liens de confiance qui unissent Européens et Américains. 이와 관련해 덴마크와 미국의 모든 정보를 요청했고 메르켈 총리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나 NSC에선 아직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유럽에 가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준비해야 할 대답이 더 많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